안녕하세요, 몬팔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스마트폰을 찾았을 뿐인데입니다. 주인공이 깨어보니 자동차 트렁크에 갇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했을까요?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게임은 픽션이라네요. 뭐야. 밧줄에 묶여있어요, 발이. 여기는? 여기가 어디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눈을 떠보니 주변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딘가에 누워있는 것 같다.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손목과 발목에 끈이 박힌 듯한 통증을 느낀다. 젠장. 아무래도 팔다리가 줄로 단단히 묶여있는 것 같다. 이게 대체 뭐야? 일어나려다 머리가 천장에 부딪혔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머리를 부딪힌 후 조금 진정된 나는 여기가 도대체 어디인지 생각해보기로 했다. 바로 옆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땅을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아무래도 나는 차 안에 있는 것 같다. 일어나려다 머리를 부딪힐 정도로 좁은데 아마도 여기가 트렁크 안이 아닐까?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에 생각이 전혀 따라잡히지 않는다. 정신이 차분해지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점점 더 커져간다.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라는 의문이 커져간다. 흐릿한 기억을 필사적으로 더듬어 본다. 그러고 보니 나 산길을 걷고 있었나? 왜였지? 분명 뭔가를 찾고 있었지. 그래. 보물찾기야.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많이 올라와 있는 보물찾기 게임. 요즘 유행하는 것 같아서 SNS에서 그 존재를 알게 된 나는 호기심에 게시판을 찾아갔다. 보물찾기의 규칙은 아주 간단하다. 지시된 위도와 경도의 장소로 가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보고 보고한다. 보물은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었다. 연휴에 특별한 계획이 없던 나는 우연히 우리 집 근처에도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간 때우기로 보물을 찾아보기로 했다. 도대체 어떤 보물을 찾아야 할지 몰랐다. 집을 나간 것은 점심때쯤. 스마트폰의 지도 앱에 저장된 위도와 경도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뉘엿뉘엿 쥐고 있었다. 이미 약간의 피로와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고 후회 없이 무작정 집을 나섰던 것을 조금 후회했다. 여기까지 왔으니 꼭 찾아서 돌아가자. 나는 그렇게 결심하고 주변을 찾기 시작했다. 도로 표지판 뒤 덤불 속 썩은 아스팔트 틈새. 주변이 어두워져서 그런지 좀처럼 찾을 수가 없다. 장소를 잘못 찾았나?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스마트폰으로 위도와 경도를 확인해 보았지만 지도는 지금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다. 주변은 다 찾아봤을 텐데. 그리고 찾아보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차도 끝에 부자연스럽게 놓인 쓰레기 봉투가 번뜩 시야에 들어온다. 주변에 집도 없고 어디서 나온 쓰레기인지는 알 수 없다. 비바람에 맞았는지 낙엽과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어 만지기가 조금 꺼려진다. 애초에 쓰레기 봉투 같은 회수될 것 같은 것에 보물을 넣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는데 보물을 숨긴 녀석은 굳이 거꾸로 쓰레기 봉투에 숨겼을지도 모르겠다. 이걸로 못 찾으면 오늘은 돌아가자. 나는 두려움에 떨며 쓰레기 봉투를 열어 속을 살펴보기로 했다. 가방 안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손의 느낌으로 보아 아마도 말아놓은 종이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 어? 나는 쓰레기 봉투 안에서 뭔가 얇고 딱딱한 것을 집어들었다. 스마트폰? 쓰레기 봉투에서 꺼낸 것을 꺼내보니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이었다. 게다가 전원이 켜진 채로. 누가 버린 것일까? 스마트폰의 화면은 특별히 흠집도 없고 버리기에는 상태가 좋은 것 같다. 인적이 드문 곳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 그 안에는 전원이 켜진 채로 스마트폰이. 그 부자연스러움은 이 스마트폰이 얘의 보물이 아닐까 하는 나의 기대감을 높였다. 시험삼아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위로 스와이프 해보았다. 열렸다. 스마트폰이 잠겨있지 않은 것 같다. 오메데또? 축하해? 뭐가 축하해? 정말 이게 보물이란 말인가? 헉. 스마트폰의 갑작스러운 알림 소리에 놀라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깜짝 놀랐어. 놀라서 심장박동이 조금 빨라진 것을 느낀다. 나는 겁에 질려 화면에 표시된 알림을 열어봤다. 보물 발견을 축하합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게시판에 보물 발견을 보고할 때는 다음 암호를 적어주세요. 뭐라고 써는 거야? 뭘 먹으라고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보물찾기 수고하셨습니다. 추신, 밖이 어두우니 돌아가는 길은 조심하세요. 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 보물을 찾았다는 성취감 때문인지 피곤함이 몰려왔다. 동네 대나무집에서 소고기 덮밥이라도 먹고 돌아가야지. 나는 주운 스마트폰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 근처 대나무 가게를 조사하기 위해 내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 배고프다. 뭐야? 방금 뭐 맞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랬구나. 나는 보물을 발견한 직후 아마도 누군가에게 뒤에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다. 떠올리는 순간 후두부에 강한 통증을 느낀다. 맞은 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나를 때린 놈이 나를 여기에 가둔 것 같다. 왜 이러는 거야? 직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의문이 풀리기는커녕 더욱 깊어졌다. 나를 때리고 가둔 놈은 누구지? 이대로 나는 어디로 끌려가는 거지? 나는 죽게 되는 건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아까보다 몸이 더 비좁게 느껴진다. 조금 숨쉬기도 힘들어지는 것 같다. 이대로는 안 된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는데 의식을 집중했다. 처음에는 천장을 밀거나 발로 차고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도까지 움직여보고 주변에 뭔가 없는지 찾아보았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이봐요! 이봐요! 누구 없어요? 누구, 여기 갇혀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목소리가 밀실 안에서 울려 퍼질 뿐인 것 같다. 애초에 달리는 차 안에서 소리를 질러봤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다. 이건 의미가 없는데. 이 상자를 안쪽에서 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누군가가 열어주는 것 외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알아차릴 수 있을까? 나는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필사적으로 움직여 다른 탈출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다. 바로 그것이다.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경찰을 부르면 된다. 나는 급히 묶인 양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뭐야, 없다. 평소에는 여기에 넣었는데. 아마 나를 납치한 놈이 스마트폰을 뺏어갔을 것이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찾는 것을 그만두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끊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나는 찾는 손을 멈출 수 없었다. 옆구리 부근에서 무언가 바닥에 부딪힌 소리가 났다. 그러고 보니 안주머니에 보물찾기에서 준 스마트폰을 넣고 있었다. 왜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을까? 오른쪽 팔뚝에 의식을 집중시키면 얇고 딱딱한 무언가가 닿는 느낌이 든다.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어떻게든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려고 했다. 하지만 양팔이 묶여있는 탓에 아무리 몸을 비틀어도 손이 닿지 않는다. 닿을 것 같으면서도 닿지 않는 답답함에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젠장. 짜증을 천장에 대고 화를 내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안 돼.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내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을 때 분명 전원이 켜져 있었는데. 설령 주머니에서 꺼내지 못하더라도 음성 조작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종은 기억나지 않지만 음성 비서를 호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일단 추측으로 말을 걸어보자. 헬로, 요리. 나는 조금 긴장한 목소리로 스마트폰에 말을 걸었다. すいません、接続できませんでした。 죄송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통화 방법은 맞았던 것 같다.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직 이름만 불렀을 텐데. 요리 110번으로 전화해줘. 빅스비 같은 거겠죠 뭐. 나는 다시 한번 스마트폰에 전화를 걸어봤다. すいません、接続できませんでした。 죄송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러고 보니 예전에 친구와 여행 갔을 때 통화권 밖에서 음성 조작이 안 되었던 적 있었지.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심이 안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겠지. 그래, 그렇게 잘 될 리 없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계속 귓가에 맴도는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 평소보다 머리가 멍해진다. 점점 생각하는 것도 지겨워지고 이제 무엇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 안 돼.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아. 어쩌면 이것은 친구들이 꾸민 서프라이즈일지도 몰라. 아니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납치된 걸지도.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면 풀어줄까? 중도 포기 같은 현실 도피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왠지 점점 졸음이 몰려온다. 나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무거운 눈꺼풀을 감기로 했다. 얼마나 잤을까? 딱딱한 바닥에서 잔 탓에 온몸에 통증이 느껴진다. 그 고통이 나를 단숨에 현실로 되돌려 놓는다. 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깨어남이다. 하지만 한번 자서 그런지 아니면 이 상황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머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차는 멈춰 있는 것 같다. 시동도 꺼져 있다. 가게의 배경음악 같은 소리도 희미하게 들린다. 그렇다면 어딘가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까? 나는 바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상황을 살폈다. 누군가 차에서 내린 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온다. 이봐. 밖에서 누군가가 천장을 두드린 소리와 동시에 붉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소란을 피워봤자 소용없으니까 만약 누군가 알아차린다면 내가 그 녀석을 트렁크에 가둬버릴 뿐이야. 괜한 짓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남자는 밖에서 그렇게 말하고 떠나갔다. 사라져버린 건가? 한동안 귀를 쫑긋 세우고 상황을 살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아까 그 남자는 차를 두고 어디론가 간 것 같다. 지금이 기회다.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한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왜 갇혀있어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애타게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고요한 뿐이었다. 남자의 말대로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なんでしょう。 뭐죠? 지금의 목소리는? 음성 어시스턴트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 중에 음성 어시스턴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 110번으로 연락해볼게요. 조금 전과 요리의 반응이 다른 것 같다. 혹시 음성 조작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걸까? 그렇다면 일단 경찰에 연락해보자. 요리 110번으로 전화해줘. 申し訳ございません。 죄송합니다. 심이 들어있지 않아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젠장, 이 스마트폰에 역시 심이 들어있지 않은 건가? 그러고 보니 납치되기 전에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있었지? 내 폰은 가져갔지만 내가 주운 폰을 가져가지 않은 건 심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가? 한번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볼게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갇혀있어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제발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누군가 온다. 바로 옆에서 열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멈춘다. 천천히 눈앞에 천장이 열렸다. 밖은 어두워 아직 밤인 것 같다. 뭐야? 겁에 질려 고개를 들어보니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자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어둠과 역행으로 인해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아마도 아는 얼굴은 아닌 것 같다. 누구야 이 사람은? 착하게 있었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야. 내가 차 안에서 술 한을 피우길래 사온 거야 이거.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껌 테이프를 내밀었다. 박스 테이프 같은 거 없네. 이런 건 처음이라서 준비가 부족해서 미안해. 그렇게 말하면서 남자는 껌 테이프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그리고 애초에 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나는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예전에 본 영화에서 범인과 대화에서 동정심을 끌어내는 것이 좋다고 했던 것 같다. 진정하고 침착해. 움직이면 붙일 수가 없잖아. 남자는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아이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아무래도 내 말을 들을 생각도 아이는 전혀 없는 것 같다. 뭐야 이 녀석. 껌 테이프를 든 남자의 손이 내 얼굴에 다가온다. 나는 묶인 팔다리를 필사적으로 움직여 저항했다. 야 그만해. 얌전히 있을 테니까. 제발 살려줘. 남자는 내 팔을 단단히 잡고 껌 테이프로 무자비하게 입을 막았다. 이대로는 곤란하다. 목소리를 사용할 수 없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도 없다. 나는 필사적으로 잡힌 팔을 풀고 껌 테이프를 떼어내려고 했었다. 그때 또 맞았네요. 머리에 둔탁한 통증이 온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처음부터 때릴 걸 그랬네. 그런 남자의 중얼거림이 들린 후 내 의식은 끊어졌다. 뭐야?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이 젖어 있었다. 어깨를 벽에 세게 부딪힌 것 같아서 꽤 아팠다. 숨이 막혀서 입에 붙어있던 껌 테이프를 떼어낸다. 귀에서는 다량의 물이 트렁크에 새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뭐? 물? 머리가 단번에 현 상황을 이해했다. 이 차 침수되고 있다. 이봐! 열어줘! 열어달라고! 이봐! 제발! 발로 차고 두드려도 트렁크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수위는 점점 높아져만 간다. 위험해! 위험하다고! 위험해! 죽고 싶지 않아. 싫어. 죽고 싶지 않다고. 죽기 싫어. 죽기 싫어. 필사적인 저항도 헛수고 바닷물은 순식간에 얼굴까지 따라붙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바닷물 특유의 짠맛에 비정상적인 불쾌감을 느낀다. 아... 마음대로 숨을 쉴 수가 없다. 이제 안 되는 건가? 고통스럽다. 죽을 것 같다. 아니. 남성 2인.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경 가나가와현 땡땡시 땡땡마을 해안에서 남성 2명으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는 2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차량도 바다에 가라앉아 있으며 현재 경찰은 2명이 어떻게 바다에 빠졌는지에 대해 타살과 사고의 양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드엔드. 그 남자는 누구야? 이해하기가 없어서 빠르게 넘길게요. 선택사항까지 건너뛸 수 있네요. 아까 그 남자는 차를 두고 어디론가 간 것 같다. 지금이 기회다. 아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가 죽었죠? 음성 어시스턴스를 쓸게요. 110번에는 아까 유심이 없어서 안 됐잖아요. 이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물어볼게요. 아까까지만 해도 연결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요리의 답변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무료 와이파이라도 연결이 된 걸까? 만약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남자가 돌아오기 전에 음성 조작으로 어떻게든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연락을 하려고 해도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는 나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SNS는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 설령 앱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화면에서 로그인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잖아. 다른 도움 요청 방법은? 안 돼. 생각해도 전혀 떠오르지 않아. 일단 요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안녕 요리? 何でしょう。 뭘 할 수 있는지 말해줘요. 私ができることはたくさんあります。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대요. 무언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오늘 날씨를 알고 싶을 때는 요리, 오늘 날씨 알려줘 라고 말해봐요. 그 외에도 알람을 설정하거나 음성 녹음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걸 할까? 큰 소리로 또 도움을 요청하면 죽겠죠? 음성 어시스턴트?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아까 했던 게 110번 연락해 죽었죠? 한번 알람 설정을 해볼게요.
혹시라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알람을 울리면 누군가가 알아챌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타이밍이 안 좋으면 아까 그 남자에게 들킬 수도 있어. 아니, 지금도 최악의 상황인데 더 나빠져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남자에게 들키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그보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해보고 싶어. 일단 1시간 후에 알람을 설정해볼까? 요리, 1시간 후에 알람을 설정해줘. かしこまりました。 네, 1시간 후에 알람을 설정하겠다네요. 다시 음성 어시스턴트. 뭘 해볼까요? 제일 쓸데없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가장 가까운 식당 찾기. 그래도 배가 고프다. 요리, 가장 가까운 식당을 알려줘. かしこまりました。 뭐지? 알겠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가장 가까운 식당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식당이라고? 아마도 스마트폰 화면에는 지도 앱이 열리고 근처 식당을 표시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요리, 검색 결과 좀 읽어봐. 申し訳ございません。 죄송합니다. 이 앱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야, 못 쓰는 스마트폰이네. 배고픔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난 것도 있고 나는 스마트폰에 욕을 퍼부었다. 애초에 근처 식당을 알아본 결과 지금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나는. 뭐야, 또 오는 소리가 났어. 누군가 온다. 바로 옆에서 열쇠가 열린 소리가 들렸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멈춘다. 천천히 눈앞에 천장이 열렸다. 밖은 어두워 아직 밤인 것 같다. 겁에 질려 고개를 들어보니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자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어둠과 역행으로 인해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아마도 아는 얼굴은 아닌 것 같다. 누구야, 이 사람은? 아까 똑같네요. 한번 넘겨볼게요. 똑같네요. 여기까지도 아직 똑같네요. 알람이 울렸어요. 에? 뭐야? 큰 소리로 울리는 알람에 잠에서 깨어보니 그곳에는 몇 번이나 본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요리에게 알람을 설정해달라고 부탁했었나? 나는 아직도 손발이 묶여 자동차 트렁크에 갇혀있는 것 같다. 차의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차 중인가? 아무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1시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었던 건가? 아! 너무 숨이 막혀서 입에 붙인 껌 테이프를 떼어냈다. 그리고 나는 스마트폰에 말을 걸었다. 요리, 현재 위치를 알려줘. 아무런 반응이 없다. 다시 한번 불러본다. 헬로 요리, 현재 위치 알려줘. 또다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젠장. 아까 알람이 울려서 충전이 다 된 건가?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배터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애초에
배터리가 남아있었던 것이 더 기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하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지금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끊겨버렸다. 일단 차는 멈춰 있으니 지금 탈출하는 수밖에. 나는 천장을 발로 차려고 의지를 불태우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때 바람? 차가운 바람이 뺨에 닿는 것을 느꼈다. 트렁크가 열렸나? 지금까지 이 밀폐된 공간에서 틈새 바람 하나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바람이 느껴진다. 바람이 불어온 쪽으로 얼굴을 돌리니 희미하게 빛이 보였다. 역시 열려있어. 나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천천히 천장을 밀어 올렸다. 오, 나왔어요. 천장을 밀어 올리자 희미하게 열린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가볍게 주위를 둘러본다. 차의 불빛 덕분에 가까이는 볼 수 있었지만 조금 앞은 깜깜해서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트렁크를 열고 단숨에 도망치고 싶지만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우선은 몰래 빠져나가고 그 후에 사지의 밧줄을 끊을 수 있는 것을 찾고 싶다. 나는 가만히 귀를 쫑긋 세우고 근처에 사람이 없는지 살폈다. 여기저기서 바람에 풀과 나무가 스치는 소리가 들리지만 사람의 말소리나 발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저 남자는 어디론가 멀리 가버렸을지도 모르겠군. 나는 의지와 상관없이 트렁크에서 몸을 던졌다. 있어. 떨어지는 순간 땅의 돌멩이가 피부에 박혀서 은근히 아팠다. 밧줄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지만 주변에는 잡초와 돌멩이밖에 보이지 않는다. 뭐든 상관없어. 뭔가 밧줄을 끊을 수 있는 거 없을까? 눈을 가늘게 뜨고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저건 뭐지? 쓰러진 간판일까? 조금 앞에 부자연스럽게 나무에 기대어 있는 판자가 보였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어떻게든 붙잡고 가까이 가본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판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지 갈라지고 뾰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걸로 어떻게든 잡을 수 있을까? 나는 판자의 뾰족한 부분에 팔에 로프를 걸고 소리를 조심하면서 로프를 문질렀다. 끊어졌다. 나는 서둘러 다리밧줄도 판자에 문질렀다. 좋아. 팔다리가 자유로워졌어. 너무 기뻐서 웃음이 흘러나온다. 이제 드디어 탈출할 수 있다. 안도하는 것도 잠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와 난 재빨리 나무 뒤에 숨었다. 아무래도 남자가 차에 돌아온 것 같다. 어디로 왔어? 아차, 트렁크를 닫는 것을 깜빡했다. 아무래도 남자는 트렁크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내가 도망친 것을 알아차린 것 같다. 남자는 긴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를 찾고 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발견되는 건 시간 문제일지도 몰라. 빨리 도망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나는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다.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한마음으로 계속 달렸다.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멀리 도망쳐야 한다. 그 후 얼마나 달렸을까? 한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탓에 몸은 생각만큼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가 어디인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방황하고 있을 때 멀리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빛을 향해 달려갔다. 드디어 도로로 나왔어요. 한참을 나무 사이로 내려가다 보니 도로가 보였다. 이제 한계다. 나는 녀석에게 들키기 전에 차가 지나갈 거라는 믿음으로 도로 옆으로 몸을 숨겼다. 몇 분 정도 지났을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을 돌리자 희미하게 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차다! 어이! 나는 힘차게 일어나서 필사적으로 양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차에 호소했다. 달려오던 차는 나를 알아차린 듯 조금 앞에서 급정거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나는 차에 달려가서 운전기사에게 말을 걸려고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차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내가 운 좋게 멈춘 차는 경찰차였다. 도와주세요. 제복 차림의 아저씨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너 괜찮아? 경찰관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나를 보고 당황한 표정으로 경찰차에서 나왔다. 나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찰차에 태워져 한숨을 돌린 후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했다. 모르는 남자에게 습격당해 트렁크에 갇혀서 어떻게든 여기까지 도망쳐 왔다는 것을. 그런 동안 나는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그 후 나는 경찰서에 출두해 자세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내가 돌아다니던 주변이 자살의 명소였던 것 같고 야간 순찰을 돌던 중 우연히 내가 나타난 것 같다고 했다. 그날 이후 몇 차례 경찰이 현장 부근을 순찰했지만 내가 갇혀있던 차나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던 흔적은 없었다고 한다. 나도 남자의 얼굴에 대해서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자세한 증언을 할 수 없었다. 결국 누가 무엇을 위해 그랬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 이후로 나는 외출이 조금 무서워졌다. 밖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눈에 띌 때마다 그때 그 남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그때 내가 트렁크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 덕분에 나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보물찾기에서 준 스마트폰 그대로 있구나. 여러가지 일로 인해 스마트폰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나는 그 사건 이후 계속 방치해 두었던 재킷 주머니에서 예전에 스마트폰을 꺼내 침대 머리맡에 있는 충전 케이블을 꽂았다. 게시판에 보물 발견 보고를 해야겠군. 분명 보고할 때 암호가 필요했던 것 같지? 뭐였더라, 비밀번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을 때 암호를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충전이 다 되어서 스마트폰을 확인할 수 없다. 일단 충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볼까? 나는 집어든 스마트폰을 베개에 던져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 책상으로 향했다. 이거 예고편에서 봤던 영화잖아. 지난달에 영화관에서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배급을 시작하다니. 인기가 없었나봐. 스마트폰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딱히 할 일이 없었던 나는 최근 애리조나 프라임에서 최근 배급된 루프 오브 더 트렁크라는 영화를 보기로 했다. 설마 트렁크 안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 줄이야. 멋진 복선 회수였어. 누구 왔는데?
네. 인터넷 소리에, 인터폰 소리에 모니터를 보니 헬멧을 쓰고 가방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아, 뭐 음식 배달하는 앱 배달원인가봐요. 우와, 하이투입니다. 방금 전에 앱으로 주문한 타케야의 치즈리동이 도착한 것 같다. 나는 요즘 거의 매일 타케야의 소고기 덮밥을 배달시켜서 배불리 먹고 자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타케야의 소고기 덮밥은 나에게 살아있는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해준다. 아, 네네. 지금 열게요. 나는 현관 잠금을 해제하고 지갑을 들고 아시바야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을 열자 이미 눈앞에는 배달원이 서 있었다. 이쪽 상품입니다. 아,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1100엔이었죠? 나는 받은 소고기 덮밥을 발밑에 놓고 배달원에게 돈을 주려고 고개를 들었다. 어? 아. 선글라스를 쓴 남자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온다. 그 순간 돈을 건넨 손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온몸에서 식은땀이 한꺼번에 났다. 아니,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고 해서 그 남자라고는 할 수 없다. 나는 화가 나면서도 착각이길 바라며 대화를 계속했다. 서, 선풍기?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배달원은 돈을 받으러 가며 웃는다. 아차. 얼굴과 목소리 정보가 일치하는 순간 내 안의 기억이 단숨에 되살아났다. 이 녀석 역시 그때의 그 남자다. 왜 내 집을 알고 있는 거지? 스마트폰 잠궜는데 혹시 지갑을 보고 있었던가? 아니,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 또 왔어. 엔딩 1. 제외한 두 사람. 제작자 이름인가봐요. 엔딩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엔, 알람 설정을 하지 않고, 한번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일단 요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안녕 요리? 何でしょう。 뭘 할 수 있는지 말해줘요. 私ができることはたくさんあります。 아까랑 대사는 똑같네요. 어떤 걸 할까? 혹시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요리,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해줘. 私ができることはたくさんあります。 이번 틀리네요. 예를 들어, 요리, 무서운 이야기를 해줘 라고 말해봐요. 이건 다르네요. 무서운 이야기 듣기 한번 해볼게요.
무서운 이야기? 요즘 음성비서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기분 전환을 위해 물어볼까? 요리, 무서운 이야기 해줘. かしこまりました。 무서운 이야기를 할게요. 라네요. 어느 날 한 남자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심야에 편의점에 가기로 했다.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밤길을 걷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인적이 전혀 없고 새소리, 벌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그 자체였다. 남자는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갓길에 세워진 낡은 승합차가 눈에 들어왔다. 이상하게도 그 차가 신경 쓰였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차 트렁크가 가볍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남자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트렁크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귀를 기울였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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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돈, 돈. 트렁크 안쪽에서 계속 같은 리듬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안에 갇혀있는 것일까? 남자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차에 다가가 트렁크를 열어보기로 했다. 쾅! 트렁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 착각인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트렁크를 닫으려는 순간 트렁크에서 누군가의 손이 뻗어나와 남자의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그 손은 엄청난 힘으로 남자를 잡아당겼고 남자의 몸은 순식간에 트렁크에 빨려 들어갔다. 몇 초 후 남자는 자신이 트렁크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몇 시간이 지났을까? 때리고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남자는 트렁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평생 여기에 갇힌 채로 죽어야 하는 걸까? 그렇게 포기하려는 순간 남자는 문득 그 소리가 떠올랐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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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때처럼 트렁크를 리듬감 있게 두드려 본다. 돈, 돈, 돈 계속 소리를 내는 거네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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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몇 번을 두드리자 갑자기 트렁크가 열렸다. 밖에는 트렁크를 들여다보는 내가 서 있었다. 내 착각인가? 밖에 서 있는 내가 그렇게 중얼거린다. 트렁크 안의 남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를 깨달은 듯 밖에 서 있는 자신의 가슴팍을 잡고 트렁크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다시 트렁크가 닫힌다. 안에는 가슴팍을 잡힌 자신만 남았다. 어라? 몇 초 후 남자는 자신이 트렁크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몇 시간이 지났을까? 때리고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남자는 트렁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평생 여기에 갇힌 채로 죽어야 하는 걸까? 그렇게 포기하려는 순간 남자는 문득 그 소리가 떠올랐다. 설마 돈, 돈, 돈. 그때처럼 트렁크를 리듬감 있게 두드려 본다. 쿵, 쿵, 쿵. 몇 번을 두드린 후 갑자기 트렁크가 열렸다. 이 이야기 언제쯤 결말이 나올까? 무한 반복이네요. 밖에는 트렁크를 들여다보는 내가 서 있었다. 내 착각인가? 밖에 서 있는 내가 그렇게 중얼거린다. 또 가슴팍을 잡고 트렁크 안으로 끌어당겼다. 다시 트렁크가 닫힌다. 안에는 가슴팍을 잡힌 자신만 남았다. 어라? 남자는 트렁크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남자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뭐지 또? 그렇게 포기하려는 순간 남자는 그 소리가 떠올랐다.
좀 다르네요. 쏜살같이? 아, 똑같네요. 톤톤. 톤. 누군가 온다. 바로 옆에서 열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춘다. 천천히 눈앞에 천장이 열렸다. 밖은 어두워 아직 밤인 것 같다. 그 남자야. 겁에 질려 고개를 들어보니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자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어둠과 역행으로 인해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아마도 아는 얼굴 아니다. 누구야 이 사람은? 뭐 똑같은데요 아까? 아니야, 내가 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길래 사온 거야 이거. 똑같은데요 아까? 넘겨볼게요. 똑같아요. 또 뒤통수 맞았고요. 좀 틀려요. 아니네요. 똑같아요. 똑같이 머리 맞았어요. 그 후 몇 시간, 아니 며칠이 지났을까. 깨어난 후에도 차는 멈춰 있었고 그 이후 남자가 돌아오기는커녕 사람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스마트폰은 도중에 전원이 꺼진 건지 그 이후 무슨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다. 나는 일단 때리고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트렁크에서 나올 수 없었다. 괴담이랑 비슷하네요. 평생 여기에 갇힌 채로 죽어버리는 걸까? 그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 나는 문득 그 소리가 떠올랐다. 그 이야기처럼 트렁크를 리드미컬하게 두드려 본다. 뭐야? 엔딩 3. 트렁크의 루프. 징그러워. 야, 이번 괴담 좀 소름 돋네요. 이어서 해볼게요. 한번 현재 위치를 물어볼게요. 현재 위치를 파악하면 도움이 될 만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리, 현재 위치를 알려줘. かしこまりました。 알려주네요. 네, 현재 위치는 가나가와현 땡땡시 땡땡초입니다. 모르는 땅이네. 한 번 더 이번엔 다른 걸로 물어볼게요. 탈출 방법 알아보기. 그래. 트렁크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요리, 차 트렁크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아봐줘. かしこまりました。
알겠습니다. 차 트렁크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한 검색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아마 스마트폰 화면에는 검색 결과가 표시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요리, 검색 결과 좀 읽어봐. 申し訳ございません。 죄송합니다. 이 앱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 이 스마트폰 전혀 쓸모가 없네. 검색 결과가 읽어줄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자신의 무력함에 짜증을 감추지 못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스마트폰에게 화를 내면 화를 낸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이번엔 요걸 한 번 더 해볼게요. 110번으로 연락. 이제 110번으로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 요리, 110번으로 전화해줘. 申し訳ございません。 똑같네요. 죄송합니다. 심이 들어있지 않아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젠장, 이 스마트폰에 역시 심이 들어있지 않은 건가? 그러고 보니 납치되기 전에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있었지? 내 폰은 가져왔지만 내가 주운 폰을 가져가지 않은 건 심이 없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야. 똑같죠? 아까. 잠시만요. 똑같나? 일단 넘겨볼게요. 아까 그 남자고요. 일단 똑같아요. 뒤통수를 맞았고요. 아, 똑같네요. 그 110번은 하면 안 되나 봐요. 똑같네요. 한번 음성 녹음 해볼게요. 음성 녹음하기. 음성 비서가 가능하다면 음성 녹음도 할 수 있겠지. 생각하기 싫지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유서를 남겨두는 게 좋을지도 몰라. 이대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2번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말은 해두고 싶고. 요리 녹음 시작해줘. かしこまりました。 음성 녹음하겠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면 말하기 시작해주세요. 제 이름은 안도 타카시. 2010년 2월 10일생 24살입니다. 지금 나는 자동차 트렁크에 갇혀있어요. 보물을 찾으러 나왔다가 모르는 남자에게 머리를 얻어맞고 납치당했는데 앞으로 무슨 짓을 당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말 하기 싫지만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자랑할 만한 아들이 아니고 효도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먼저 죽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큰 소리로 말하자
묘하게 현실감이 생겨나면서 눈에서 눈물이 줄줄이 흘러나왔다. 이제까지만 해도 죽는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겐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다. 나는 절망에 휩싸여 녹음한 것도 있고 한동안 울고 또 울었다. 음성 녹음을 또 해볼게요. 만약 살아난다면 녹음 데이터는 부끄러우니 삭제해두자. 안 되네요. 그리고 한번 소리쳐 볼게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갇혀있어요.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아무런 반응이 없다. 누가 오네요.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좀 넘길게요. 또 뒤통수 맞았고요. 좀 달라요. 다음 뉴스입니다. 가나과현 땡땡시 땡땡마을에서 발생한 생매장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분석에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범인 색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거 알아요? 요즘 유행하는 저주 음성 파일 말이야. 저주 음성 파일? 너 그런 오컬트 같은 거 좋아하잖아. 어차피 전처럼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짜 아니야? 그게 이번엔 꽤나 진짜인 것 같아. 그 음성 파일을 들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주변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점점 더 수상하네. 괴현상이란 방 안의 랩소리도 괴현상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저주라고 하기엔 너무 약하지 않아? 잠깐만, 이야기의 본론은 여기서부터야. 어제 유튜버 아카킨이 저주 음성을 들은 지 꼭 7일째 된 날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생방송 중에 몇 번을 다시 연결해도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진짜로? 유튜버가 시청자를 모으기 하는 방송 아니야? 아니, 진짜라고. 아카이브에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노래방 가서 보여줄게. 그럼 노래방 비용은 내가 부담해. 그건 안 돼.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랑 URJ에 갈 예정이니까 아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라오케 비용은 나눠서 내자. 대신에 기념품 사다 줄게. 알았어. 쳇. 소문과 함께 사라지다. 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엔딩 한번 봐볼게요. 탈출 방법에서 かしこまりました。 넘길게요. 일단 申し訳ございません。 가장 가까운 식당 찾기.かしこまりました。申し訳ございません。 여기서 알람을 설정할게요.かしこまりました。 설정 시간. 그렇다면 차가 달리고 나서 알람이 울려도 의미가 없고 가능하면 정차 중에 울리고 싶다. 하지만 이 차가 언제까지 정차해 있을지 알 수 없고 알람을 울리려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10초 후에 알람을 설정해줘요. かしこまりました。 10초 후에 알람을 설정하겠습니다. 누군가 알아서 할 수 있을까? 알람이 울리기까지 10초 동안 나와 스마트폰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10초 후 왜인지 스마트폰이 아닌 이 차 자체에서 경보음 같은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 소리 내가 설정한 알람인가? 잠시 후 차의 경보음은 멈췄다. 내가 설정한 알람이 실패한 걸까? 아니면 방금 전에 소리가 그랬던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 차에서 소리가 났을까?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할 수 없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한 번 더 알람을 설정해볼까? 누군가 온다. 이번엔 선글라스 남자가 아닌가봐요. 이봐요. 듣고 있잖아. 아닌가? 선글라스 남잔가? 방금 그거 뭐야?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니겠지? 트렁크 밖에서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아까 그 소리란 차에서 울린 경보음을 말하는 것일까? 역시 그 소리는 내가 설정한 알림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이봐, 들었으면 대답하라는 거야. 남자는 조급한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들립니다. 지금부터 트렁크 열 테니까 소란 피우지 마. 소란 피우면 때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트렁크의 열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눈앞의 천장이 열리면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안숨에 코를 스치는 것을 느꼈다. 다른 사람인데? 겁에 질려 고개를 들자 거기에는 작은 체구의 남자가 서 있었다. 이 녀석이 나를 습격해 트렁크에 가둔 녀석일까? 너 아깐 잘했어. 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숨겨둔 게 있다면 얼른 넘겨주는 게 너한테 좋을 거야. 트렁크를 열자마자 작은 체구의 남자는 날 위협했다. 솔직하게 스마트폰에 대해 말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는 사이 남자는 무감각하게 트렁크 안을 손으로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다가온 남자의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가려져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젠장,
나도 이런 짓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저 녀석이 사람을 공격할 줄 알았으면 차 같은 거 빌려주지 않았는데. 남자는 트렁크 안을 뒤지며 누구를 향해서도 아닌데 불구하고 중얼거리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저 녀석? 다른 사람이 더 있는 거야? 그놈이 날 공격한 거야? 그러고 보니 처음 트렁크 너머로 말을 걸었던 남자와 말투와 목소리도 다른 것 같았다. 이 사람이 주범이 아니라면 혹시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미한 기대가 내 안에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기로 했다. 아, 저기요. 저를 공격한 건 아저씨가 아닌가요? 아, 내가 아니야. 차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뿐이지. 이런 범죄에 휘말리게 돼서 정말 미안하지만 경찰에 잡히고 싶지 않아. 너한테 미안하지만 조용히 해줘야 될 것 같다. 내가 곤란하거든. 너무 캐묻지 말라고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남자는 의외로 순순히 말해주었다. 남자의 말투로 보아 마지못해 끼어든 것뿐인 것 같다. 그럼 제가 경찰에 사정을 이야기할게요. 아저씨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걸 조건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나는 단호하게 제안을 했다. 그러자 남자는 찼던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다. 그건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 저 녀석이 잡히면 내 빚도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남자의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 톤에서 약간 의욕이 느껴지다. 이 사람 꽤나 단순한 사람일지도 몰라. 어떻게 봐도 모르는 남자를 납치해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한 타입은 아닌 것 같다. 역시 남자의 말대로 또 다른 주범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경찰에 연락을 하면 된대? 내 스마트폰은 저 녀석이 압수당했고 너 것도 저 녀석이 버렸다고 했어. 이제 이 남자에게 다른 스마트폰의 존재를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은 저 다른 폰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어디서 충전한대? 뭐야?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진작에 신고했어야지. 남자는 내 말을 의심하는 것 같다. 확실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의심받는 건 당연하지. 아니요, 전화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심이 들어있지 않아서. 하지만 다른 스마트폰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저씨가 SNS로 친구에게 연락해서 그 친구를 통해 경찰에 연락을 취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전 양손이 묶여있어서 스마트폰을 만질 수 없으니까 아저씨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부탁에 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점점 더 힘이 들어갔고 마지막에는 반쯤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남자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나는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마스크 너머의 표정을 읽어내려고 뚫어져라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알았어. 연락처가 있으니 시도해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난 너무 기뻐서 감사하다는 말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스마트폰 위치를 알려줘. 남자는 퉁명스럽게 그렇게 말했다. 이쪽 재킷 안쪽 주머니요. 나는 즉시 대답하고 스마트폰이 있는 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남자는 내가 가리킨 곳을 살피더니 재킷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남자의 겉옷 안주머니에 넣었다. 경찰이 오면 내가 도와줬다고 제대로 말해줘야 돼. 네, 알겠어요. 제대로 말할게요.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지금까지는 미미했던 희망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아직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방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럼 언제까지 여기서 떠들고 있으면 의심받을 것 같으니까 난 차로 돌아갈게. 미안하지만 당분간 이 안에서 얌전히 있어.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트렁크 문에 손을 얹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했지만 남자는 아무 말 없이 트렁크를 닫았다. 이것으로 괜찮았던 걸까? 그 순간의 기세로 말했지만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방금 전에 만난 남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에 약간의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니, 이 방법밖에 없었어. 나는 눈을 지그시 감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이제 남은 건 기저 기다리는 수밖에. 그 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그 남자에게 스마트폰을 건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후로 산길을 달렸는지 오르막길과 커브길의 원심력으로 인해 몇 번이나 몸을 트렁크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차는 다시 정차하고 있다. 정차 직후에는 언제 트렁크가 열릴까 조마조마했지만 그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이대로 방치되어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 아닐까? 스마트폰을 그 남자에게 맡긴 지금 할 일이 없어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경찰이 올까? 그때 억지로 도망칠 거 그랬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 무슨 말을 중얼거려 돌아오는 건 무효한 뿐이었다. 갈증과 배고픔, 피로가 쌓여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어차피 기다릴 거면 자면서 기다릴까?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부드럽게 눈을 감았다. 감해줘? 어떻게든 잠을 자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싫은 예감이 든다. 아까 그 비명소리, 아까 그 남자 목소리 아니겠지?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한꺼번에 스쳐 지나간다. 만약 주범에게 내가 경찰에 연락하려고 하는 거 들키면 누군가 이쪽으로 왔다. 열린 트렁크 끝에는 선글라스를 낀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이 사람이 아까 그 남자가 말한 주범인가? 아까 그 남자는 어떻게 된 거지? 무심코 그렇게 물어볼 뻔했지만 그 뒤에 나올 대답을 들을 용기가 없어 나는 말을 삼켰다. 차, 귀찮은 짓 했네. 발이 빠지지 않게 남의 차를 이용한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다음엔 좀 더 상대를 잘 골라야겠어. 너도 도움을 청할 때는 상대를 잘 고르는 게 좋을 거야. 저 녀석, 안 됐어. 그렇게 말하면서 무서운 미소를 짓는 남자의 손에는 망치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망치에는 뭔가 액체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 설마. 아니, 어떻게 된 걸까? 처음 계획과 많이 달라졌으니까. 저 녀석의 식체가 발견되면 언젠간 나도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어. 눈앞의 남자는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내 머릿속은 아까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내가 당할 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어떡하지? 소리를 지를까? 아니 그러다가 그 망치로 맞으면 어떻게 하지? 생각해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너에게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할게. 에? 맞았네요. 살았어? 여기는?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아주 편한 곳에 누워있었다. 진흙처럼 잠을 잔 후 납과 같은 무게가 온몸에 느껴진다. 병원이야? 새하얀 천장과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를 보니
내가 병실에 있는 걸까? 시야 옆에서 낯선 여자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잠시 후 청진기를 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다가와서야 나는 여기가 병원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의식이 또렷하게 돌아오자마자 경찰이 왔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올 줄 알았는데 경찰이 말하길 부모님은 복권에 당첨돼 해외여행을 가셔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다. 넌 운이 좋았어. 내가 쓰러져 있던 곳은 자살의 명소로 경찰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어. 그저께도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우연히 당신을 발견한 거지. 그랬군요. 경찰이 널 발견했을 때 넌 의식이 조금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그때 기억하고 있어? 아니요, 전혀. 아니, 여러 가지로 기억이 흐릿해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차 트렁크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으느라 충격으로 기억이 사라지는 건 흔한 일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나저나 당신은 그 남자와 아는 사이야? 아니요, 둘 다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둘 다? 남자가 2명이나 있었어? 에? 아니, 1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기억이. 괜찮아. 아까도 말했듯이 충격으로 기억이 흐릿해지는 건 흔한 일이니까. 너를 공격한 그 남자 죽은 거 기억해? 아니, 죽었지? 아니요, 돌아가셨죠. 그래, 깨어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는 쓰러지는 순간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죽고 말았어. 당신은 분명 그에게 공격당할 것 같아서 필사적으로 저항했겠지. 그렇군요. 그 근처 혹시 기억나? 누군가에게 맞았던 것 같은 기억은 나는데. 그래?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뭐 어때서? 죽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해서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널 발견한 현장 주변은 다 뒤졌는데 스마트폰은 어디에도 없었어. 그리고 다만 당신의 스마트폰은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고 그곳이 당신과 사망한 남자가 처음 접촉한 장소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 미안해. 다음 일이 있어서 면회 시간도 다 끝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다음에 또 보러 올게.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때 알려줘. 잘 지내. 아, 감사합니다. 경찰관은 가볍게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갔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무사히 태어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 후로 어떻게든 그때 일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했다. 상황 증거에 따르면 죽은 남자는 아무래도 내가 정당방위로 죽인 것 같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것은 의식을 되찾은 지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 정말 내가 죽인 걸까? 그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당시의 기억이 너무 흐릿해서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당방위가 입증되어 죄를 묻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뭔가 기대했던 것만큼 액션 장면이 없어서 조금 실망스러웠어. 아까랑 똑같네요, 여기는. 영화를 보고 있고요. 배달 또 온 것 같은데. 오, 치즈 소우 덮밥 왔나? 우하이2입니다. 네네, 지금 열게요. 똑같네요, 여긴. 안녕하세요. 이쪽이 상품입니다. 아, 밥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똑같나? 이번엔 그냥 갔어요. 푸아, 배부르다. 그나저나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났네. 내일도 계획은 없지만
역시나 계속 집에 있는 건 지루하네. 뭔가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아, 콜 보니까 나는 최근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보물찾기 게임 생각나서 찾아보기로 했다. 어? 여러 곳에서 하고 있구나. 아, 이 주소 의외로 가까울지도 몰라. 나는 자세한 경로와 위도를 확인하기 위해 스레드의 내용을 확인했다. 이 게시물 전에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 내 기분 탓인가? 일단 내일은 이곳에 가서 보물찾기를 해볼까? 또 간다고? 아니, 벌써 4시잖아? 너무 졸려. 이러다 내 일어나면 1시쯤 되겠구나. 밤을 너무 늦게까지 잔 것을 후회하면서 목욕도 포기하고 서둘러 침대로 들어가기로 했다. 내일 귀찮아서 안 갈 가능성도 있겠지. 만약을 위해 알람을 맞춰둬야겠어. 침대 옆에 알람 시계를 평소보다 늦은 시간으로 바꾼다. 좋아. 그럼 잘 자. 그렇게 나는 내일 일어나면 먹을 대나무집의 소고기 덮밥을 기대하며 눈꺼풀을 감고 잠에 들었다. 시작의 소리. 아, 반복이네요. 기억상실이라. 그리고 트루 엔딩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나오는 게 없네요. 있다고 하는데 나오지가 않아서 그러면 스마트폰을 찾았을 뿐인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